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간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래량도 작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기사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일단 어떤 기사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올해 부동산은 최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2030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래서 최소 부동산 구입 2년을 더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년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30이 이제 집값이 5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30 중에서 50.5%,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응답했고, 저점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제 40에서 60대는 저점이 많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점, 저점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40에서 60대가 저점이라고 진짜 생각을 할까는 있다. 한번 봅시다. 저점이라고 저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자, 집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40에서 60대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집값 폭등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한테 엄청 욕했습니다. 네가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집값 폭등했다. 근데요, 그때 40대에서 60대, 특히 다주택자들 집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때가 차익 실현을 할 시기였다. 그 차익 실현을 고수들은 코로나 때 집값 올라간다고 열심히 부추기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었고, 그때 사라고 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고수가 아니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사라고 부추겨 놓고서 본인은 팔고 빠져나간 사기꾼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였죠. 그게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막상 지금 저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저점이라고 하면 작년엔 더 저점이었고 재작년엔 더 저점이었죠. 그러면 재작년은 더 저점 찍고 작년에 살아날 때, 특례 보금자리로는 나이 제한도 없었죠. 살아날 때,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없었죠. 이런 걸로 살아날 때 2030이 샀어요, 4060이 샀어요? 2030이 살아버렸죠. 근데 저점이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해놓고서 그럼 더 저점일 때 왜 안 사요? 그러니까 팔려고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때 집산 영끌족들은 지금 금리 막 많이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면 빚 갚는 데만 평균 월 175만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부채를 보면은 2030이 가장 빠르게 늘었죠. 많이 늘어도 30% 정도였는데 보통 한 10%대 정도죠. 근데 2030만 50%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역시 2030만 20%대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 관련 대출이 많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30대 집 산다고 하더라도 77%가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든가,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의 비율이 43% 정도다. 그러면요, 2030들이 내 집 마련하고 집 산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죠.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히려 최근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고, 왜냐면 최근엔 청년층 위주로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2030들은 지금 부모에게 기대고 있다는 소리죠. 즉, 집을 샀던 것도 2030의 자산보다는 거의 부모 자산으로 샀던 경우가 많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가구수 늘어나서 집값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집에 얹혀 사는 2030들이 많죠. 왜 얹혀 살게 됐어요?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니까. 근데 소득은 안 늘죠. 소득은 안 늘는데 거주비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거주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 통계상 우리나라는 자가 거주비 같은 경우는 아예 물가 지표에 넣지도 않고, 임차 거주비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2030들이 막 명의가 늘었고 샀고 이런 부분이 증여성 거래도 많았다는 소리고, 또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잔뜩 꼈죠. 근데 영끌로 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실거주하면서 영끌로 낄 수 있는 레버리지가 과연 얼마나 나오겠냐. 적어도 서울 수도권이. 그죠? 그러니까 집 돈 된다고 해가지고 2030들은 뭐 한 거예요? 이런 건 거예요. 갭투기했죠. 지금 전세가도 계속 올라갈 거고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일단은 전세 끼고 집 산 다음에 내가 그 전세금만큼 모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뭐 이 정도의 마음으로 그나마 실수요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매가 최다가 되는 거죠. 과거 전세 사기 터지기 전에, 전세 사기가 2022년부터 크게 터졌죠. 그 전에 저희가 2019년부터 이야기했었죠. 그때 빌라 바지 사장하는 20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이걸로 부자 될 거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부자는커녕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 양산만 했죠.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그게 다 경매로 쏟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갭투기 매물이 왜 쏟아지고, 왜 전세 보증 사고가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 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계속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두 번의 레버리지가 끼기 때문에 집값의 거품이 심한데, 이거를 거품이 아니다, 더 올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야 된대요.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도 2030이 사서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 비중이 늘어났느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정책 대출이 2030에게 맞춰서 주니까. 그러니까 비중은 늘어났는데 2030들이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집 샀을 때는 미래의 집살 수요들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침체기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할 수가 있고, 10년 뒤에 집값 올라간다는 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10년 뒤에 집 사줘야 될 수요를 지금 끌어다가 대출 잔뜩 끼게 해가지고 10년도 더 전부터 계속 빚을 갚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라도 잘 벌려요? 실질 소득은 감소했죠. 실질 소득이 감소한 수준이 아니라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40% 이상의 임금 체불이 늘었고, 작년에 1조 7,800억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이번엔 1조 원을, 상반기에만 1조 원을 웃돌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영끌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끌까지는 안 했다고 해봅시다. 영끌까지는 안 했어. DSR 40% 정도로 집을 샀어요, 고가에. 내가 돈을 잘 버니까. 근데 갑자기 임금 체불이 된다든가, 혹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이번에도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이 감축을 했죠. 그러니까 임금도 제대로 못 받죠? 받더라도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상황으로 받지도 않죠? 정부에서 금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전년 대비 17% 이상 늘어났죠? 근데도 계속 괜찮다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체 불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돈도 안 주면서 개판으로 짓고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 까라고 하면 까지도 않고. 앞으로도 더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사려면은 적어도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사고 나서 안정이 돼야 되죠. 집을 사는 이유 역시도 집값이 불안하니까 사는 건데,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내 삶을 다 깨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영끌이 많이 늘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하니까. 갭투기 하는 사람들도 유리해진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 조장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4년치씩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무서워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전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전세가 폭등한다고 해놓고서 보면은 역전세 계속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못 돌려주는 경우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게 핵심이다. 근데 지금 삶이 괜찮냐? 삶도 고달프죠. 지금 물가가 고물가가 돼가지고 생존에만 월 139만원 쓴다고 합니다. 아까 2030도 빚 갚는 데는 월 175만원이죠. 그러면 이것만 쓰는데도 월 300 이상 나가요? 월 300 이상 나가는데 소득이 월 300 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2030 쪽에? 근데도 지표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오죠. 지표 자체는 높게 나오는데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하고 중위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소리예요. 뭐 아까 고모 교수님도 이야기하지만 뭐 실수요들이 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수요들을 사긴 뭘 사요? 실수요들은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특히 2030들은.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이라도 잔뜩 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싼 아파트를 사죠. 거래량엔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래량은 늘어났고 가격도 치는 것처럼
신고가 찍은 것들만 골라서 들고 오고, 그것도 강남 쪽에서. 여기에 지금 빚도 못 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일단 고물가로 생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고금리 유지되면서 원리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간다. 근데 문제는 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올해 금리 인하한다고 막 부추겨서 더 산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4060들 저점이라고 하지만 집 안 사죠. 저점이니까 사라 라고 유도하면서 팔고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매물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지금 뭐 거래량 3,000건 넘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평균 거래량 6,000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2030들 끌어들이는데, 그러니까 2030들 빚으로 지금 집 사고 있어요? 신생아대출 지금 받았어요? 그 사람들 다 미래 수요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근데도 지금 또 막 살 사람들이 늘어나요? 돈을 모으기도 돈을 빌리기도 돈을 갚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집값이 유의미하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은 지금 고점 인식을 가진 사람들, 일부는 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안 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여우와 심포도처럼 아 저기는 너무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우와 심포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수요가 될 수 없는 거다. 즉 수요가 없다는 거고, 그 주 수요가 됐던 2030이 인식이 변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앞으로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아까도 보시면은 1년 이내에 산다는 사람은 6.5%, 3에서 5년이 24.5%, 그 다음에 32.1%는 5년 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 뒤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데, 절반이 넘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결국에는 지금 시세가 특리를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있는 청년층 외에는 수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